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GS네오텍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안수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진화하는 클라우드 프론트의 이해와 글로벌 서비스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딥다이브하게 들어가기보다는 100 레벨에서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능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 넓은 범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CDN의 개념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능들, 그리고 그 기능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GS네오텍에서 제공해드리는 YGN 서비스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CDN입니다. CDN에 대한 그 개념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CDN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캐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는 보시는 것처럼 핵심 키워드는 자주 액세스하는 즉각 사용, 저장에 관한 그런 기능을 합니다. 보통 IT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은 캐시 메모리를 연상을 하시면 사실 이해가 쉬우실 텐데, IT에 몸담고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와닿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컨텐츠 서비스에서의 캐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로 설명을 대신할까 합니다. 컨텐츠를 소비하는 요청자가 있고 오리진이 있습니다. 오리진에는 원본 컨텐츠를 보관을 하는데, 보통 사용자들이 캐시 서버로 컨텐츠를 요청을 하게 되면 캐시 서버에서는 우선 보관된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캐시 미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캐시 서버에서는 오리진에서 원본 컨텐츠를 받아와서 저장을 하고 다시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보내주게 됩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같은 컨텐츠를 요청을 할 경우, 이후 사용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컨텐츠를 요청을 하게 되면 캐시 서버에서는 이미 저장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캐시 히트가 발생을 하고 바로 오리진까지 갈 필요 없이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캐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니 좀 더 범위를 넓혀서 CDN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DN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내리기 전에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받아들이시기 쉬울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지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다 보니 지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대각선 먼 쪽에 남태평양이 보였습니다. 보통 남태평양 하면 떠오르는 게 참치가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치를 드시고 싶다고 해서 직접 배를 타고 남태평양에 가서 참치를 잡아오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집에서 가까운 마트나 시장에서 참치를 구매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마트나 시장처럼 고객이 자주 찾는 물건들을 미리 보관을 해서 준비를 했다가 고객이 찾을 때 가까운 위치에서 제공을 하는 컨텐츠 딜리버리 관점에서 CDN이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 CDN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CDN은 전 세계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대규모 서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콘텐츠를 전송받는 역할을 합니다. CDN은 왜 필요할까요? CDN이 필요한 이유는 트래픽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래픽은 거리가 멀수록, 그리고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전송이 지연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와이파이를 생각을 하실 때 무선 공유기를 기준으로 거리가 먼 곳에서 콘텐츠를 소비하실 때 지연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트래픽도 마찬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속도 저하가 그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기간망에 해당하는 미들마일 구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대략 80% 정도의 그 지연이 이 구간에서 발생을 하는데,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과제였습니다. 그럼 CDN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리진을 예를 들어서 유럽의 런던에 위치를 시켜두었고 저희가 서울에서 런던에 있는 오리진의 컨텐츠를 소비한다고 할 때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응답에 대해서 지연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CDN을 위치시키고 CDN에서 컨텐츠를 전송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컨텐츠 소비 입장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캐시와 CDN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니 계속해서 서비스가 출시가 된 이래로 매년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진화하고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AWS의 대표적인 고가용성 글로벌 CDN 서비스입니다. 스태틱 컨텐츠의 경우에는 캐싱을 제공하고 다이나믹 컨텐츠의 경우에는 전송 성능을 개선합니다. 또 무료 SSL을 지원을 해주고 커스텀 SSL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보안 제어를 위해서 사인드 URL이나 사인드 쿠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오리진 장애 조치 지원의 일환으로 두 개의 오리진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오리진 그룹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전 세계의 29개국, 65개 도시, 166개의 엣지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1200개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대규모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고성능 서버들로 구성된 슈퍼팝 아키텍처를 통해서 캐시 히트율을 향상시키고 심플한 라우팅 경로를 통해서 라우팅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인프라는 AWS의 글로벌 백본망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리진이 위치한 리전 그리고 엣지 간의 전용 회선이고 이중화된 100기가빗 이더넷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AWS 글로벌 백본의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서울 유럽 간 데이터 전송 성능 비교인데 오리진을 서울 리전의 S3에 두고 클라이언트는 아일랜드에 위치를 시킨 뒤에 S3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과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10MB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캐싱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다운로드로 성능 비교를 했습니다. S3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는 퍼블릭 인터넷망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략 6.25Mbps 정도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에는 오리진과 클라우드 프론트가 AWS 백본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의 전송 성능은 16Mbps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테스트 수치는 테스트하는 시점이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의 대표적인 기능은 컨텐츠 딜리버리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스태틱 컨텐츠 딜리버리가 있습니다. 스태틱 컨텐츠의 그 특성은 일정한 형태이고 원본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따라서 캐싱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캐시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비슷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캐시를 이용함으로써 빠르고 안전하게 스태틱 컨텐츠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나믹 컨텐츠는 어떨까요? 다이나믹 컨텐츠는 특성이 수시로 변경이 되고 같은 요청에도 다른 결과가 전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프론트의 TTL 값을 0으로 두고 그때그때 최신 컨텐츠를 받아서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진에 직접 연결할 때와 다이나믹 컨텐츠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기능을 개선을 했습니다. 다이나믹 컨텐츠는 캐싱 기능이 아닌 전송 성능 향상을 이용합니다. 전송 성능 향상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전체 응답 시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요청자가 리퀘스트를 하면
DNS 룩업이 일어나서 서버를 찾게 되고 TCP 3way 핸드쉐이크 방식으로 서버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TTFB라는 최초 응답이 오면 비로소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게 되는 전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구간들을 살펴보면 우선 요청자와 엣지 간의 연결을 할 때는 당시에 최적의 엣지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와 오리진 간의 연결 시에는 지속적으로 연결을 함으로써 서버 연결에 드는 시간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엣지와 리전 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지집 압축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사이즈를 줄여서 전송함으로써 전송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오리진과 클라우드 프론트 간의 지속적인 연결 유지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만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버를 연결을 할 때는 TCP 3way 핸드쉐이크 방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패킷을 3번 주고받고 세션이 연결이 되면 index.php로 요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대략 100ms의 구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4번의 상호작용으로 400ms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사용자도 오리진에 연결할 때는 동일하게 연결이 되므로 동일한 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할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서 다이나믹 컨텐츠를 전송받을 때는 클라우드 프론트에 Keep Alive Connectio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사용자가 클라우드 프론트에 연결을 할 때는 클라우드 프론트는 CDN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따라서 구간을 10ms이라고 가정을 하면 뒤에 구간은 전체가 100ms이었기 때문에 90 정도의 시간을 이제 가정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클라우드 프론트에 연결을 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TCP 3way 핸드쉐이크 방식으로 연결을 하고 index.php를 전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와 웹서버 간에도 동일하게 연결을 하고 콘텐츠를 전송받게 됩니다. 전체 구간은 400ms 정도의 시간이 들 것이고요. 두 번째 사용자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클라우드 프론트와 연결하는 방식은 역시 동일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프론트가 오리진과 연결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Keep Alive Connection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첫 번째 사용자를 통해서 세션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TCP 3way 핸드쉐이크 방식은 생략이 되고 바로 index.php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앞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발생한 40ms과 뒤에 90, 그래서 시간이 단축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집 압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컨텐츠 설명을 드릴 때 전송 성능 향상을 위해서 지집으로 압축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집 압축 기능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비헤이비어에서 컴프레스 옵션을 yes로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집 압축을 통해서 웹페이지 로딩 속도가 개선이 되고 컨텐츠 다운로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사이즈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송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지집 압축은 모든 파일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클라우드 프론트의 웹사이트에 보시면 지원하는 파일 타입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서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쪽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옵션을 활성화를 시키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헤더 부분에 컨텐트 인코딩 지집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은 파일 탑에서 지원하지 않는 파일로 테스트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JPG 같은 경우는 일단 파일 타입의 리스트에는 없는 파일 타입이고 JPG 자체가 이미 압축이 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압축 성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실 때는 지원이 되는 파일 타입을 꼭 확인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다시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오리진 셀렉션, 다른 말로는 멀티 오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일 배포에서 여러 오리진의 컨텐츠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패스 패턴 매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다이나믹 컨텐츠에 해당하는 것들은 웹 서버로 구성된 오리진 A에서, 그리고 이미지 파일들은 이미지 경로를 체크를 해서 이미지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오리진 B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오리진에서 컨텐츠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CORS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EC2에서 컨텐츠를 저장을 하고 서비스를 할 때 example1.com이라는 도메인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S3의 경우는 example2.com이라는 도메인에서 컨텐츠를 서비스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원본 리소스 쉐어링을 통해서 하나의 도메인 example.com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18년 11월에 오리진 그룹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리진 그룹은 오리진 장애 조치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두 개의 오리진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오리진에서 장애가 날 경우에는 다른 세컨더리 오리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지원하는 그 장애 조치 기준 코드는 6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웹사이트들에서 HTTPS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SSL 인증서는 스니핑이나 피싱과 같은 데이터 변조 및 정보 유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SSL 인증서 같은 경우는 웹서버에 올려두고 사용을 하시게 될 경우에 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웹서버의 리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리소스의 사용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SSL 인증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에 SSL 인증서를 연결을 하고,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프론트는 HTTPS로 통신을 하고 클라우드 프론트와 웹서버는 HTTP로 통신을 함으로써 웹서버의 그런 리소스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컨텐츠를 서비스를 하실 때 사인드 URL과 사인드 쿠키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사인드 URL과 사인드 쿠키는 배포되는 컨텐츠에 대한 보호나 제어를 위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사인드 URL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컨텐츠나 RTMP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시는데, 일반 URL에 사용 기간이나 액세스 권한을 쿼리 스트링 형태로 포함을 시켜서 사인드 URL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인드 쿠키 같은 경우는 HLS 서비스와 같이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로 쪼개져서 서비스가 되는 경우에 그 동영상 파일 하나하나마다 사인드 URL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쿼리 스트링 변수를 쿠키 값에 저장을 해서 사인드 쿠키로 사용을 하게 되십니다.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능들을 AWS의 서비스들과 어떻게 조합을 해서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와 S3는 가장 쉽게 스태틱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많이들 접하시는 교육 사이트에서 교육 자료를 서비스할 때, 그리고 고객 지원 사이트에서 드라이버 파일이나 매뉴얼을 제공을 할 때 굳이 웹서버를 구성하시지 않고 클라우드 프론트와 S3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 웹서버와 혼용해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도 스태틱 컨텐츠는 S3로 분리를 하고 웹서버는 다이나믹 컨텐츠만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S3 업로드 가속 기능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 로케이션을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미지가 깨졌는데요. S3에서 전송 속도 향상을 활성화를 시키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S3 엔드포인트 대신 뒤에 엑셀러레이트가 붙은 가속 S3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하시면 업로드 가속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사용하시던 일반 S3 엔드포인트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와 아마존 EC2 구성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EC2 같은 경우는 AWS의 대표적인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VM을 제공하고 그 VM에 웹 와스를 설치를 해서 다이나믹 컨텐츠를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와 라우트 53을 조합으로 해서 사용을 하실 경우에 지리적인 위치를 기반으로 멀티 CDN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우트 53에는 라우팅 폴리시라는 라우팅 정책을 설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지오 로케이션으로 설정을 하시고 로케이션 하나는 디폴트, 다른 하나는 차이나로 설정을 하신 후에 로케이션 디폴트는 클라우드 프론트로 연결을 하고 로케이션 차이나는 중국 내의 로컬 CDN으로 연결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일반 글로벌 사용자들은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하시게 되고 중국 내 사용자들은 중국 내 로컬 CDN을 사용하시는 형태로 멀티 CDN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프론트와 AWS의 미디어 서비스 구성입니다. 아마존 미디어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엘리멘탈 미디어 서비스를 들 수가 있는데 별다른 그 미디어 서버를 구성하시지 않고 AWS의 엘리멘탈 미디어 서비스와 S3 클라우드 프론트 조합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나 VOD 서비스가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람다 엣지입니다. 람다 엣지는 엣지 로케이션에서 람다를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보통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 로케이션 주변에서는 4가지 이벤트들이 HTTP 호출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람다를 실행시킴으로써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람다를 배포하신 후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 배포된 람다는 최종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엣지에서 실행이 됩니다. 람다는 이 위치에서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예를 제가 준비한 것은 URI 수정 자동화와 이미지 리사이즈 자동화입니다. 해당 람다는 아직 배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세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3에는 현재 gsneotech.jpg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gsneotech.jpg라는 이미지를 원하기는 하지만 사이즈가 128×128의 사이즈를 원하고 있습니다. 뷰어 리퀘스트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해당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오리진에서 이미지를 찾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128×128의 이미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04 파일럿 파운드가 발생합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도 그대로 요청한 쪽에 404 파일럿 파운드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람다를 배포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배포된 람다는 URI 수정 자동화와 이미지 리사이즈 자동화 2가지 람다입니다. 여전히 S3에는 gsneotech.jpg라는 원본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사용자는 동일하게 128×128의 gsneotech.jpg라는 이미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최초로 뷰어 리퀘스트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URI 수정 자동화를 위해서 modify URI 람다가 실행이 됩니다. 이 modify URI 람다는 보시는 이 URI 경로가 일반적으로 쓰는 URI 경로이기 때문에 S3의 파일 경로와는 포맷이 다릅니다. 따라서 S3의 파일 경로로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는 S3에서 해당 이미지를 찾아보지만 여전히 128×128 gsneotech.jpg 이미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일럿 파운드 404 코드가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때 람다 엣지의 람다는 404 코드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사이즈 이미지 람다가 실행이 됩니다. 이 리사이즈 이미지 람다가 수행하는 역할은 gsneotech.jpg라는 파일을 루트에서 찾아서 128×128 사이즈로 변환을 한 뒤에 200 코드와 함께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람다 엣지의 경우에는 이 4가지 이벤트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람다 자체가 AWS의 대표적인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벤트만 있으면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하는 콘텐츠의 전후에다가 정보를 넣으실 수도 있고 URI에 대해서 변환을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활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오리진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오리진에 접근하는 트래픽을 클라우드 프론트를 거쳐서 접근을 하게 할 경우에는 오리진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바라보는 도메인 네임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example.com이라는 도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리진의 도메인은 사용자들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하게 되면 AWS 실드 스탠다드가 기본으로 제공이 돼서 레이어 3, 레이어 4에서 발생하는 디도스 어택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오리진의 도메인이 의도치 않게 아니면 공격적인 행위에 의해서 노출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리진 도메인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경유하지 않은 접근에 대해서 차단이 필요합니다. S3를 오리진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오리진 액세스 아이덴티파이라는 OAI 설정을 통해서 차단을 할 수가 있고, 커스텀 오리진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프론트의 IP 레인지를 시큐리티 그룹에 등록을 하셔서 등록된 IP이면 허용을 하고 등록되지 않은 IP는 차단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추가된 클라우드 프론트와 ALB 간 접근 제어에서 커스텀 헤더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와 약속된 커스텀 헤더 값이 아니라고 하면 클라우드 프론트를 경유하지 않은 접근이므로 차단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많이 문의를 주시는, 거의 긴급으로 문의를 주시는 내용 중에 디도스로 보이는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당장 긴급으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키텍처를 검토를 해드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함으로써 아마존 실드 스탠다드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대부분의 디도스 공격들은 레이어 3, 4, 7에서 발생을 하는데 아마존 실드 스탠다드를 사용을 하실 경우에 신 프루딩 어택이나 UDP 프루딩 어택 등 레이어 3, 레이어 4에서 들어오는 공격 트래픽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80% 정도의 디도스 공격을 차단할 수가 있고, 보안을 위해서 사용을 하실 때는 레이어 7에 대해서도 보안이 필요하니까 이때는 AWS의 와프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레이어 7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프론트의 기능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저희 GS네오텍에서 제공해드리는 YGN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YGN 서비스, 저희 GS네오텍을 파트너로 활용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클리퍼라는 클라우드 포탈 시스템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클라우드 프론트와 연관이 있는 3가지 서비스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애널라이저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대부분 클라우드 프론트 레포트라는 AWS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 레포트를 사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제 CDN을 사용하시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서버신이 이런 것들은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있게 살펴보면 우선 밴드위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CDN을 사용을 하시다가 클라우드 프론트로 넘어오신 경우에 밴드위스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미디어 세션 같은 경우는 HLS 미디어 특성상 파일이 쪼개져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 동영상 파일들을 가지고 세션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분 단위로 그 HLS 미디어로 생성된 동영상 파일을 분석을 해서 세션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통계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엣지 트렌드입니다.
엣지 트렌드는 엣지별 리퀘스트와 국내와 해외의 리퀘스트 동향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운로드 스피드는 100KB 이상의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상위, 하위 10%와 나머지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KB라는 이 기준값은 너무 작은 파일로 분석을 할 경우에 이 수치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 수치로 잡은 데이터 사이즈입니다. 타임 테이크는 엣지 기준으로 리스판스 타임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스판스 타임을 보시고 직관적으로 갑자기 리스판스 타임이 늘어났다 할 경우에는 서비스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화면을 보시고 직관적으로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감지하실 수 있는 위주로 저희가 화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는 YGN 멀티 CDN 정책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 개 서비스 도메인에 N개 CDN 프로바이더를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분기 제어 정책으로 4가지, 가중치 기반, 지역 기반, 요일 기반, 전송량 제한 기반으로 분기 제어를 정책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알람을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 CDN 프로바이더별로 분배 현황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YGN 멀티 CDN 정책 관리 서비스에서는 CDN 프로바이더별로 통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배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보통 사용하시는 기본 통계들, 밴드위스나 트랜스퍼 데이터, 리퀘스트와 같은 수치들을 통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스케줄링 기능을 통해서 시간대별로 정책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DN 프로바이더별로 퍼센테이를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서비스입니다. YGN 멀티 CDN 업로더입니다. 이 YGN 멀티 CDN 업로더는 현재는 윈도우즈 기반의 64비트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CDN 원본 저장소를 파일 관리를 하는 서비스이고 N개의 여러 저장소를 동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S3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토콜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저장소별, 파일별, 디렉토리별로 인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멀티 업다운로드나 자동 에러 복구 등 활용하실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클라우드 프론트와 저희 YGN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진행되는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GS노텍 부스를 방문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